안녕하세요. 하반기 공부 전략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우리가 1월부터 해서 강의가 새로 진행이 됐는데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선생님들이 보면 알겠지만 쭉 지금 6월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6월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고 7월이 이제 곧 돌아와요. 그리고 발표가 나겠죠. 어느 정도 TO를 뽑겠다. 이게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올 상반기가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벌써 시험이 얼마 안 남는 6개월 정도밖에 이제 실질적으로 6개월이라고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때요? 7, 8, 9, 10, 11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시험이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돼서 한 12월 달에 이렇게 보는 걸로 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시간이 요 정도 시간이 있지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6월도 좀 있으면 이제 강좌가 따라가다 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7월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계획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7월에서는 강좌 계획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출문제로 해서 영역별로 다시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본 이론을 해왔고 심화 이론을 해왔죠. 그리고 5, 6월 달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로 해서 취지 파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이론을 이렇게 손을 놔버리고 문제를 굉장히 푸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이론을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지 문제를 많이 풀어서 결코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을 마지막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반기 전략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나는 이제 조금 나만의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론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해서 자료 정리하러 이 시간에 가서 이제 책을 가지고 책 만들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선생님 책, 저 선생님 책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라든지 책 만드는 거 권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책 만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기본 제수를 하세요. 이유는 뭐냐? 책 만드는데 1년 걸리고요. 그 책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2년이 걸려요. 자, 근데 이거는 아주 잘했을 경우에 2년이 빨리 가는 거고요. 그리고 못했을 경우에는 취지 파악이 헷갈리게 돼요. 왜? 책에 나온 것들을 이걸 취지 파악을 해서 이건 어떤 영역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책대로 혼합해 놓다 보니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이걸 구분하지 않아서 양만 많아지는 경우가 돼서 너무 많은 양을 방대하게 수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본인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힘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책 만든다 이런 데 시간 보내는 거 저는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7, 8월 달부터는 양을 절대 늘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책 만든 것도 양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새로운 걸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기본을 놓치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것을 못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새로운 것을 맞았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틀려버리면 그냥 남들도 틀린 거 나도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강사가 제공해 주는 것만 알면 되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따로 찾는 것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7, 8월 달부터는 양은 절대 늘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7, 8월 달에 되면은 이제 발표가 곧 나겠죠.
그럼 발표가 나면 선생님들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그리고 스터디도 잘 해오다가 갑자기 스터디를 깨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스터디 원들하고의 싸움도 아니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싸움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신경을 그쪽에 쓰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기 공부 방향이 흔들려요. 그래서 7, 8월 달부터는 발표가 난다. 그러면 자기의 처음 소신대로 내가 임용을 처음 했을 때 나는 어느 교육청, 어느 지역에 가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잘하는 실기가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 공부에만 올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정은 최대한 빨리 하시고 내가 진짜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러면은 일단 보류하고 공부하세요. 10월에 튀어나온 걸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보류하시는 게 낫고 대신 그런 선생님들 어때요? 실기가 되는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실기가 안 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실기하고 맞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합격의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들이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5번째로 7월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5, 6월 달에 키워드 이렇게 체크했죠. 자, 그 체크한 걸 가지고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았고 가장 중요한 거 상수준과 중수준을 챙겼어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완벽하게 소화는 못했지만 취지 파악할 때 아, 이거는 표현 방법이구나. 이건 조형적 특징이구나. 이건 양식이구나.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자, 그럼 그걸 인식한 거나 눈으로 보거나 알고 이해하는 걸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선생님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암기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7월부터는 누가 더 정교하게, 누가 더 정확하게 암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백지 쓰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백지 쓰기를 통해서 특징이라 하더라도 그냥 특징 1, 2,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조형적 특징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백지 쓰기를 하는 연습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6번째로 선생님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선생님들도 있냐? 다시 영역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양이 7월부터는 문제풀이에서 뭐가 들어가요? 새로운 영역도 제공이 돼요. 하수준도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때 선생님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혹여라도 중요도의 방향을 놓쳐버렸다. 그러시면은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5, 6월달 서술, 논술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루었죠. 자, 그 문제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항상 중요도를 잡고 가야지 하수준의 문제를 제공해 준다라고 해서 하수준만 찾아서 그것만 챙기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상중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하수준까지 챙겨야지 내가 고득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하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수준은 다양한 영역의 그 부분은 강사가 챙겨준 문제로 이렇게 챙기는데 그때 혹여라도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5, 6월 달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7번째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체력 문제예요. 지금 7, 8월 달에 가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선생님들이 몸이 많이 힘들기도 했고, 밖으로도 많이 외출도 못하기도 했고, 운동도 그만큼 많이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감기 안 걸리게끔 계속 해야 되겠죠. 다행히 코로나를 조심하다 보니까 손을 잘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감기를 많이 안 걸려요. 자, 이 현상이 시험장 갈 때까지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체력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이 좀 안 돼서 체력이 약하다라고 하신 분들 공부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져서
졸거나 잠들어 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뭣도 같이 해줘야 되냐? 운동도 같이 해줘서 체력도 챙겨줘야지 본인들이 건강이 따라줘야지 공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행성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차츰차츰 어때요? 야행성에서 벗어나게끔 시간 계획을 갑자기 확 바꾸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잠자는 시간대를 다른 사람들과 시험장에 시험 보는 시간대하고 맞춰서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긍정적으로 공부를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공부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내가 괜찮을까? 내가 어느 지역은 몇 명을 뽑아줄까? 이런 고민은 선생님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험생에서는 어느 지역을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지역에 몇 명을 뽑을 것이다. 한 명이 뽑더라도 내가 합격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합격할 공부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넘치게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른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누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바로 누구하고 싸움이야?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스터디원하고도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합격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